영화에게 집중하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이의 스크린 강세민, 유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10월 말 우리 사회를 한 꼬집, 두 꼬집, 꼬집은 이재규 감독의 완벽한 타인에게 집중해 볼 건데요. 이 작품은 천만 요정인 유해진 씨가 나와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믿고 보는 배우 조진웅 씨까지 출연했다고 하니 안 볼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 영화에게 집중하는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이 영화의 제목 때문입니다. 완벽한 타인. 세민 씨, 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존재할까요? 에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쵸,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제목, 우리를 스크린 앞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독특한 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우리가 이 영화에게 집중한 두 번째 포인트. 진영 씨, 혹시 월식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그 기묘한 현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 속에는 월식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추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마지막 포인트, 세민 씨, 혹시 짐작 가는 게 있으신가요? 이 영화의 러닝타임 내내 한 공간에서 진행된다는 점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즘 영화들은 되게 화려하고 빠른 화면 구성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이와 정면으로 대치되죠. 혹시 이거 감독이 돈을 아끼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집들이로 한자리에 모인 친구들의 저녁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우리를 스크린 속으로 빨아들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 이거 말로만으로는 부족한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529만 명의 관객을 끌어들인 영화 완벽한 타인.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어린 시절 속초에서 같이 자라온 친구 4명. 이들은 석호의 집들이를 계기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홀로운 영배와 아내를 데리고 온 태수와 준모. 모인 7명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보입니다. 식사 도중 예진은 문득 게임을 제안합니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통화, 문자, 카톡, 이메일 등 모든 연락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고부터 휴대폰이 울리면 관심이 이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예민해집니다. 이들은 서로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어 하면서도 서로에게 실망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숨겼던 비밀이 이 게임으로 인해 모두에게 알려지고 친하게만 느꼈던 사람들은 낯설게 보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서로의 모습은 극히 일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화가 끝으로 가면서 이들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장에 다다릅니다. 실망을 하고 실망을 시키고 충격을 받고 충격을 주는 모습입니다. 낯선 서로의 실체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게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관객들은 이들의 비밀을 알고 있으나 등장인물은 서로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런 결말이 완벽한 타인에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와 스크린 사이 거리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도와줄 정성 씨, 이가은 씨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이가은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분석을 준비하셨다고 하죠. 먼저 영화 완벽한 타인을 A부터 G까지 낱낱이 파헤치는 영화를 주민하다. 정성 씨 시작해 주시죠. 네, 이 영화는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하며 월식을 보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프닝의 상징성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완벽한 타인은 견고해 보이던 인간관계도 깨지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래된 친구, 금슬 좋은 부부, 끈끈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도 언제나 위태롭게 감춰진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파헤쳐 보여주겠다는 감독의 의지가 바로 얼음 깨기라는 상황으로 연출된 것이죠. 또한 이 얼음은 이후 핸드폰의 잠금 화면으로도 연결됩니다. 물고기 낚시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얼음을 깨던 아이들은 34년 후 진실의 낚시를 하러 핸드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중요한 상징은 월식입니다. 월식은 간단히 말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보여지던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영화의 초반, 이곳이 바다냐 호수냐를 가지고 다투던 아이들이 월식이 시작되자 달을 바라보며 싸움을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식은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려 하는 위기의 순간이고 그것이 모두 까발려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불거지는 것이죠. 그렇게 월식에 매료되었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저주에 걸린 듯 함께 모입니다. 즉 갈등의 서막이 제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려진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기대와 이로 인해 흔들릴 인간관계들이 월식과 얼음 깨기로 표현된 셈이네요. 아주 심오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가은 씨? 네, 저도 월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월식은 곧 사람들이 자신의 밑바닥을 감춘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석호의 집에 모인 친구들은 폭로되는 진실에 버거워질 때쯤 월식을 보러 베란다로 나갑니다. 이때 카메라는 등장인물들이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을 담아내는데요. 이는 곧 그들이 웃는 얼굴이 가면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가면을 씀으로써 갈등의 민낯을 덮는 것을 암시합니다. 영화 끝부분의 이 관계는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의 본심은 월식 같아서 잠깐은 가려져도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 월식은 자신의 이면을 감추는 것을 의미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완벽한 타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른 요소는 바로 음식이죠. 이서진 배우는 촬영 뒷이야기에서 한 달 내내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게 곤욕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식이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화에는 명태 회무침, 물곰탕, 아바이 순대 등 맛깔스러운 속초 음식들이 소개됩니다. 배달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음식이죠? 아, 이거 닭강정 아닌가요? 아, 영화에서 등장했던. 네. 먹고 싶었는데 영화에서. 우리 촬영 빨리 끝내고 먹을까요? 좋습니다. 빨리 소개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이 바로 영화 속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거나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대변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여자와 외도에 이혼당한 친구 순대 이야기는 실제로 아바이 순대가 썰어지며 소개되고요. 또한 애인을 데리고 오기로 했던 명배 이야기를 할 때 친구들이 술빵을 뜯어먹는 장면이 클로즈업됩니다. 썰어지고 뜯어지는 뒷담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아가 석호가 묵묵히 티라미수를 퍼먹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티라미수는 영화 원작의 국가이기도 한 이탈리아에서 유래했는데 우울한 기분을 끌어올려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음식을 통해 석호가 아내인 예진의 불륜을 눈치챈과 동시에 이를 부정하고 싶은 암울한 기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처럼 작품에서 음식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인간관계의 은유로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를 통해 한국 사회를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극 중에서 영배는 게이인데요. 이를 통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을 읽을 수 있어요. 영배와 핸드폰을 바꾸는 바람에 게이로 몰린 태수는 자신을 다그치는 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지금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한 게 문제니 아님 내가 게이인 게 문제니? 영배가 학교에서 잘린 이유도 이 때문인데요. 결국 영배는 자신이 게이인 것을 그들에게 직접 밝히고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나는 결국 패배자로 사는 거야. 판사가 뭐라고 해도 하나도 변하는 거 없어. 아무도 날 이해하려고 들지 않을 테니까. 만약에 민수가 여기 왔다면 니네는 아무렇지 않게 잘 대해줬을 거야. 앞에서 늘 그러잖아. 안 그래? 근데 결국 니네 눈빛에 상처받았을 거야. 난 그 사람 상처받는 거 싫어. 이런 대사는 차별이 야기하는 사람들의 소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겉으로는 가면을 쓴 채 웃고 있지만 그 속은 다른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를 비판합니다. 영화에서 석호가 이런 말도 하죠. 모든 관계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서로가 완벽하게 다른 타인임을 인정하고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임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어서 영화의 미장센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수연과 태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장면들입니다. 저는 둘의 관계를 눈과 신호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식사를 마친 태수와 수연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 안에 있는 그들 앞에 놓인 신호등은 빨간불입니다. 태수는 밤마다 다른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고 수연은 무심한 남편 때문에 외로운 상태죠. 하지만 이 분위기는 태수의 한마디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쁘네. 응? 그치? 이쁘죠? 당신 머리. 이처럼 수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자 붉었던 신호등은 초록색으로 변하고 내리는 눈마저 아름답게 느껴지게 합니다. 정지되어 있던 차는 부부 관계의 정체를 나타내고 이후 움직이는 차는 부부 간의 개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석호와 예진으로 둘의 관계에서는 와인과 거울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석호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를 당했고 아내는 외도 중인데다가 사춘기 딸과 갈등까지 겪고 있죠. 영화를 보면 예진은 처음부터 와인색 셔츠를 입고 있고 이후 석호의 셔츠는 예진이 흘린 와인으로 인해 붉게 물들게 됩니다. 이는 석호가 받고 있는 내적인 상처를 상징합니다. 방으로 들어가 예진이 셔츠를 씻어낼 때 석호는 어두운 공간에 있고 예진은 밝은 화장실 안에 있습니다.
분위기와 밝기가 모두 다른 공간에서 서로가 아닌 거울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듯한 모습이죠. 성형외과 전문의로 외양의 가슴을 치유하는 석호나 정신과 전문의로 내면의 가슴을 치유하는 예진이나 외롭게 매한가지죠. 영화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을 오마주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세경이 준모의 외도를 알아채고 둘의 결혼 반지를 빼 탁자 위에 던지는 장면입니다. 관객들은 이 반지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폭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헷갈려합니다.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타인의 비밀을 확인함으로써 진실을 파악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화의 제목인 완벽한 타인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핸드폰이 예전처럼 잠금 상태이고 진실도 비밀의 상태로 유지되었을 때야 개인이 완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하지만 실은 이것이 완벽하지 않은 타인임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40년이나 된 친구나 함께 사는 부부관계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상대를 바라보아야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서 사람들은 가장 친밀한 존재로 나를 설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에게 솔직하지 못하거나 여러 개의 자아를 만들고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할 때 나 자신도 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타인이 되거나 불완전한 본인으로 남거나. 둘 중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정성, 이가은이었습니다. 왠지 오늘의 시간을 통해 영화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는 영화를 주민했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신 정성 씨, 가은 씨 감사합니다. 영화에게 집중하는 우리 사이의 스크린은 계속됩니다. 영화에게 집중하다. To be continue.